손흥민과의 환상적인 조합이 싱가포르전에서 탄생된 이후 전 세계가 충격적인 사실의 놀라움과 궁금증에 휩싸이고 있다. 주민규 선수가 한국 축구의 최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큰 화제입니다. 지난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33세의 나이로 첫 국가대표에 발탁된 주민규의 활약은 전 세계 축구계와 스포츠 매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손흥민과 함께 환상적인 공격 조합을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주민규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경기장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는 손흥민과의 완벽한 호흡을 이루어냈고 이는 곧바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두 선수가 만들어낸 화려한 플레이에 열광했고 SNS와 각종 매체에서는 이들의 활약상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새로운 공격 조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민규와 손흥민의 조합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경기를 통해 두 선수는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경기 장면을 통해 집중적으로 주민규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슈팅이 있었던 전반 8분, 주민규 선수는 공을 끝까지 쫓아가서 공을 소유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을 소유한 후 주민규는 욕심부리지 않고 패스 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이강인에게 공을 전달해 주어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를 보면서 주민규 선수만큼 공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스트라이커를 볼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는데 경기 초반부터 확연히 다른 모습을 국민들은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인 주민규 선수의 활약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이지만 기존의 조규성과 황의조처럼 무조건 골만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팀이 승리하기 위해 모든 공격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로 주민규는 팀의 전체적인 공격력을 극대화합니다. 손흥민이 돌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수비수들을 끌고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팀원들이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조력자 역할이 정말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팀원들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본 팀원들도 주민규 선수가 활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김진수의 크로스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주민규 선수는 헤더골을 성공시키게 되는데 이 헤더 골 장면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전이 몇일이 지났는데도 주민규 선수의 데뷔골은 그야말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을 차는 위치에서 엄청난 점프로 헤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헤더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은 한국 국가대표팀 역사상 보기 힘든 일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주민규를 더 일찍 국가대표로 기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주민규의 데뷔골 장면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점프와 정확한 방향 조준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페널티 부근에서 헤딩을 성공시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점프력과 타이밍이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민규 선수의 점프력이 얼마나 높았으면 공이 이마보다 아래에 위치할 정도로 높이 뛰어서 공을 높은 타점에서 위에서 찍어내리는 강력한 헤더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공이 들어갈 때까지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공이 가는 방향을 지켜보는 것을 보면 엄청난 집중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을 이마에 부딪힌다는 게 눈으로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직접 해보게 된다면 머리가 띵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헤더를 한순간에는 머리가 띵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규 선수는 헤더를 하는 동안에 공에 집중을 한순간도 잃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정말 이러한 스트라이커를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것이 다행인지 아쉬운지 헷갈리는 감정입니다. 또한 주민규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을 매우 크게 덜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주민규는 끊임없이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홀로 최전방에서 전방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주민규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유도했고 그로 인해 공이 다시 주민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민규는 무조건 슈팅을 날리겠다는 마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공을 양보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도 이러한 주민규의 패스를 받은 후 골을 성공시키지 못해 미안해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역할을 주민규가 완벽하게 소화하니 손흥민의 체력 부담이 완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민이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민규가 적극적으로 뛰어줬기 때문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주민규가 국가대표팀에서 케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손흥민을 고립된 상황에서 해방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듀오가 탄생할 것을 암시하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주민규의 손흥민에게 공을 연계하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축구 전문가들은 주민규의 어시스트는 케인의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토트넘 시절 손케 듀오를 연상시키는 완벽한 연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골을 성공시켰고 주민규도 흡족한지 내 패스를 받냐? 는 동작으로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규와 손흥민의 완벽한 조합뿐만 아니라 주민규가 이강인에게 어시스트하는 장면에서도 그는 본인보다 팀의 승리를 위한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이 탄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그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지나치게 이타적인 플레이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평가도 많으며 지금이라도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유튜브 채널 말년 호빙요에 출연한 주민규는 본인보다 팀의 승리를 위해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플레이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주민규의 모습을 본 유튜버 호빙요는 그에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고력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순응한 주민규는 K리그에서 적극적으로 골을 넣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경기에서 주민규는 수비수들보다 3배는 큰 체격을 자랑하며 등딱 플레이를 통해 공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규의 가장 돋보이는 장점 중 하나는 찬스를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순도 높은 피니쉬 능력입니다. 2021 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때 그는 90분당 평균 0.74골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움직임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것도 그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비록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주민규는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해 몸싸움, 볼키핑, 헤딩 등 몸을 쓰는 플레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수비수들과의 경합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한 템포 빠른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단지 골을 넣는데 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팀원이 침투할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에도 능합니다. 위치 선정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주민규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언급했듯이 등딱 플레이, 즉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 볼을 간수하는 능력입니다. 상대 선수 두세 명이 붙어서 몸싸움을 걸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수많은 K리그 감독들이 주민규의 공격수로서의 성공을 예언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민규의 등딱 플레이는 상대 선수들이 고의적으로 파울을 하도록 유도할 정도로 영리합니다. 비록 발이 빠르지 않지만 주민규는 순간 스피드와 순발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박스 내에서의 판단력과 순발력은 매우 뛰어나 이는 그가 K리그 득점 선두에 자주 오르는 이유입니다. 골키퍼들은 주민규의 슈팅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의 순발력은 황의조, 조규성보다도 뛰어났다는 평가가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계 능력 또한 뛰어난 주민규는 포처 역할을 맡았을 때에도 미드필더 출신답게 기본적인 연계 플레이를 충분히 해냈습니다.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와 탈압박을 자주 보여주며 타겟형 스트라이커들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능력을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주민규는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해리 케인의 하위 호환 버전 같은 9.5번 공격수의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득점 장면들을 보면 박스 안에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없는 장면으로 이동하여 골을 넣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순발력이 느리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주민규는 연계 플레이를 통해 팀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선수이며 순간적인 순발력과 결정력으로 예상치 못한 슈팅을 자주 성공시킵니다. 이번 싱가포르 경기에서도 그는 이러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손흥민과 함께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손흥민과 주민규의 연계 플레이는 대한민국 축구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과거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했지만 그의 고립된 공격 상황은 팀 전체의 공격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규가 함께함으로써 손흥민은 더욱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마크로 인해 많은 체력 부담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공격 기회가 줄어들고 팀의 득점력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주민규가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뛰어난 연계 플레이로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주민규의 체격과 피지컬을 활용한 등딱 플레이는 상대 수비수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역습 상황을 맞이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주민규는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받으며 상대의 수비수들을 끌어모읍니다. 그의 탄탄한 피지컬과 볼키핑 능력으로 수비수들의 압박을 견디며 손흥민이 측면에서 빠르게 돌파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주민규는 정확한 타이밍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손흥민은 그의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 상대의 수비를 돌파하여 골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해 득점에 성공합니다. 또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면 주민규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민규는 상대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을 통해 공을 지키며 손흥민이 공격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주민규는 한 템포 빠른 패스를 손흥민에게 전달하고 손흥민은 이 패스를 받아 골문을 향해 강력한 슈팅을 날립니다. 그의 슈팅은 정확하게 골망을 흔들며 대한민국 팀은 중요한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연계 플레이는 손흥민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규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연계 능력은 손흥민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손흥민이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면 상대팀은 손흥민을 더욱 경계하게 되고 이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손흥민과 주민규의 조합은 대한민국 축구에 새로운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두 선수의 완벽한 호흡은 팀 전체의 공격력을 높이고 월드컵에서 더욱 뛰어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주민규의 활약은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을 기대하며 손흥민과 주민규의 멋진 연계 플레이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습니다. 지금까지 골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